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서 광진구 통합돌봄 준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진포럼에 자리를 빌려서 이런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갖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송인주 박사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한 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진행 경과나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광진구에서는 이러저러한 미안합니다. 이러저러한 과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질문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에 단초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역의 내부 발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5개 복지관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돌봄 조직들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또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복적 중심에서 우리가 다정밥상한 이름으로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민간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사례나 성과를 한정임 팀장님께서 약속된 시간에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시해서 설명을 쭉 하셨고요. 아마도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답답함도 있고 또 발견되는 무언가 좋은 꼭지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전달되기를 바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업이 이 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사업의 시책이 추진되는 데에 또 하나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마도 이제 지역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 광진구가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돌봄 SOS 센터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과 사업에 대한 흐름들을 읽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는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3개구가 합류하게 됐는데, 광진구가 그 중에 한 구로 같이 하게 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구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구의 조례는 어떤 모양을 갖춰줘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 속에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고민하던 내용들을 올 한 중하반기 정도면은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속도를 좀 많이 빨리 내셔갖고 좀 입법 예고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좀 견주어 똑같이 바뀔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박용수 대표님께서 짧지만 그 의견들에 대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제 내용을 가지고 세 분의 지정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같이 이 자리에 계시고 있는 청중에 대한 분들에게 마이크 넘겨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은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광진구의 김상희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관련된 그 통합돌봄을 담당하게 될 주무팀인데요.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의 신종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재가장교양기관입니다. 늘픈돌봄센터의 이용주 센터장님 같이 주셨습니다. 다른 발제자분들은 아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김상희 의원님의 토론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한 7분 이내에서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토론자로 나오긴 했지만 잘 들리나요? 네, 그 통합 돌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아까 이제 박사님과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가 조금은 선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공급자가 원하는 것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있어서도 또 다른 구와 다르게 광진형만의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박용수 대표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조례들을 봤는데 좋은 부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례는 약간 너무 구체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러프하고 좀 열려 있는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중요한 의견을 주셨지만 들리나요?
말씀. 네. 네. 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도 나오셨지만 지금 뒤로 가면 좀 멀어서 네네. 네네. 부서에서 준비한 것들이 그 가이드라인의 기초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좀 듣고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일까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부서랑 얘기하고 또 혹시라도 그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과 또 저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 분들이니까 좋은 의견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 보니까 그 의회에서 이후에 어떻게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지 또 오늘 발제, 보조 발제를 다 같이 한 박용수 대표의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전문가로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관심에 대한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신종규 팀장님의 토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팀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네네. 저는 초대를 저희 사업하고 있는 걸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짧게 설명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12월 달에 신청해서 12월 중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이제 전달체계 구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업 그리고 잠깐 좀 설명드리면 지금 통합돌봄이란 게 새로 뭔가를 만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 SOS, 노인 맞춤형 돌봄, 여러 돌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이제 대상자에 맞춰서 맞춤형 통합 지원하는 전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사업이 보건의료 분야인데요. 아까 좀 전에 발제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장기재택의료센터 같은 방문진료 지금 저희는 더불어내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에서 총괄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인데요. 원래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도 받긴 하지만 발굴 위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발굴 위주로 저희가 한 200명 내외로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담 조직과 인력 운영 현황인데요. 원래 2월 달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단 구성은 저희 총괄부서 복지정책과가 맡고 있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 그리고 요양 분야는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회복지장애인과라든지 주택과 어르신과가 이제 소관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총괄 부서인 저희 부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하니까 참 힘드네요. 저희 돌봄 지원팀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 기획,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례 제정, 그리고 자원 발굴,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 운영, 민간 협력 네트워크 조성 역할을 하며 저희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사례 관리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팀에서는 대상자별, 개인별 통합 계획을 확정 수립하는 통합 돌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통합 돌봄의 핵심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에서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보건의료 총괄 기획을 하며 장기 재택의료센터 같은 부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점차 확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 통합돌봄 필요도 조사인 심화평가를 수행하며 그 외 건보공단 특화 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창구인 동주민센터의 역할입니다. 우리 군은 동주민센터 기존 인력 체계를 재편을 통해 통합돌봄 인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사람을 뽑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들을 복지 플래너라고 하는데요. 이 복지 플래너 분들이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아까 잠깐 언급됐던 돌봄 SOS의 간호직 돌봄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통합돌봄에 대한 동주민센터 총괄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서울시에서는 아까 서울시에서 발제한 내용과 같이 통합돌봄관리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일산 창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원래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도 받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자 발굴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발굴 절차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보공단 빅데이터 건강요양정보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합돌봄 연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샘플링하여 유선으로 건보공단에서 대상자 동의를 일일이 전화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가 허락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민센터와 함께 돌봄 필요도 조사를 위해 대상자 가정 방문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주민센터에서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며 구청으로 이제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분들은 구청으로 의뢰하며 구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통합돌봄 사례 여기 의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쓴 거는 조금 견고한데 요즘에 가볍게 플라스틱을 바꾸면서 약간 좀 불안한 것 같네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으로 이제 주민센터에서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를 구청으로 의뢰하면 저희 구에서는 통합돌봄 회의 사례회를 엽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돌봄 회의는 그 기존에 하던 통합 사례회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돌봄 회의 구성은 전담 부서는 반드시 참석하고요. 그 의뢰한 동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며 회의를 통해 대상자 통합돌봄 계획을 확정하여 동으로 통보합니다. 그 동에서는 구에서 통보받은 확정 계획을 통해 각계 관련돼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다가 의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도 저희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대상자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대상자의 욕구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입법 예고 기간이 5월 1일까지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이고요.
혹시 그 조례 관련해서 이제 의견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에 의뢰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총장님 방침을 받아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사업이 3월부터인데요. 2월 달에 저희 본 사업 방침서를 실행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이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종교 팀장님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광진구의 시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게 좀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아마 보고 계시지는 않아가지고 내용을 약간 좀 이해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지만 어떻게 지금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 사업 전에는 일단 시범 사업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대상자 발굴과 그 다음에 필요도 평가, 그리고 통합돌봄 회의, 그다음에 서비스 의뢰와 모니터링 종결에 이르는 과정으로 일단 진행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늘품돌봄센터의 이현주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이현주 센터장님의 토론문은 자료집 5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 돌봄센터 이현주입니다. 잘 들리시죠? 꺼서 주셨어요? 꺼서 주셨네요. 네, 저는 좀 줄이 넉넉해서 조금 덜 불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늘푸른 돌봄센터는 재가장기 요양기관인데요. 방문 요양뿐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긴급 돌봄 서비스, 올해부터는 일상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실천 사례하고 고민을 두 분의 발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서 그동안 통합돌봄의 그 고민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돌봄, 의료연계활동, 그리고 임종돌봄,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영양돌봄 현장 사례입니다. 다전밥상에서 다 발제를 해주셨던 것처럼 늘푸른 돌봄센터가 협력기관으로 한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다전밥상 서비스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 다전밥상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을 넘어서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정 단계에서부터 영양사정 건강관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어르신 그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 심지어는 그 저작 기능, 치아 상태 이런 것까지 평가하면서 그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특히 자기 주도형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함께해서 어르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돌봄이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핵심 요소이고 또 그 예방적 차원에도 굉장히 필요한 그 돌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양돌봄이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박영수 대표님 발제에서 그 사업의 내용에 영양돌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통합지원 조례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잘 책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영양돌봄의 체계 또한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택의료와 방문 요양의 연계 사례입니다. 올해 1월부터 광진구가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 기관에서도 한 15분 정도 그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어르신도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요양보호사도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돌봄 서비스 계획에도 그런 의료 전문가의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15명의 이용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몇 분은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종료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재택의료 활성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불어내과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광진구 의사회나 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택의료 기관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택의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지 않도록 중남구에서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도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종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받으시는 무용고 어르신이 위암 말기가 되셔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돌봄 S 서비스 이렇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으시고 의료기관의 협력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어르신의 통합 사례 관리를 하면서 쭉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지만 결국은 임종이 되었을 때 무용고 어르신이 그 외롭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장례를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분들하고 그 추모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돌봄에 참여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고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경험한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고 이런 그 어르신들에게 마을에서 마을 장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까지 마련되는 것들이 진정한 통합 돌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진구에서는 주민 참여형 임종 돌봄 지원단을 만들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호스피스 도우미 양성을 한다든가 생애 마무리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사별 가족 지원 모임 등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그런 그 임종 돌봄 지원단을 좀 제안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을 임종 돌봄 공간을 마련해 보았으면 합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모색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역 돌봄 자원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정말 어디서 어떤 자원을 좀 발굴해가지고 드렸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역에는 또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공 인력들의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저희들한테 뿌듯했던 거는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떡집, 빵집 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소소하게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주민 참여형 그 다음에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통합 돌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에 대한 발굴은 또 저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발굴하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내용도 통합돌봄 지원조에 포함되어서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넘어서 그 재가장기 요양기관으로서 그런 통합돌봄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천을 해야 되는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이 중심이 되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 이용자가 독립적 주체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는 전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어르신이 자신의 돌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돌봄이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행정 중심만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삶 자체가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는 그러한 논의 체계들이 마련되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이런 제공기관들은 그런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장기 요양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희 늘푸른 돌봄센터뿐만이 아니라 광진구에는 14개의 제가장기 요양기관이 돌봄 SOS 사업이나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문 요양기관은 그냥 요양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통합돌봄에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심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의료나 요양, 복지, 주거 이런 것들을 통합돌봄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돌봄 회의에 참여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야 되고 더불어내과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재택의료 이런 것들의 협업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고 확대해야 되는지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제안드린 영양돌봄, 인정돌봄과 같은 돌봄의 특화 영역을 잘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 돌봄 자원들을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돌봄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갈까가 중요한 건데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체계가 있고 고용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제공기관은 또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르신이 와도 바로 적절하게 배치가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이런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잘 제공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그런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또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재택의료의 담당자이거나 아니면 통합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그런 제공인력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돌봄 보조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서 업무의 경감도 모색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 돌봄이 소중하다는 것들을 가치를 잘 알고 홍보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자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돌봄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진구에서 이 돌봄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는 광진구에서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서 모든 주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원희 센터장님 늘푸른돌봄센터에서 경험하신 4가지 정도의 통합 돌봄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일개 제가장기 요양기관을 넘어서 통합돌봄에 주체로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에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결국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광진구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 돌봄을 준비한다면 그 주체, 돌봄이 필요한 주체와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의 일방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주 발제를 해주신 송인주 박사님께서 실은 40분 정도에 일어나시는 걸로 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발제하시고 나서의 의도와 또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두 분의 다른 발제와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좀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좀 조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먼저 일어나시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구합니다. 먼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토론자 세 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쌓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좀 약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일단 이제 김장희 의원님께서 이 당사자 중심의 이 통합 돌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가치이시고 그 말씀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신종기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우리 그러니까 이 광진구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이 기술 지원형이라는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이에요. 기술 지원형이 실제로 빅데이터로 대상자를 200명 선정해서 광진구에서 이 사람들에게 통합 돌봄을 해라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게 기술 지원형인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한정화되어 있는 느낌이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뒤에 우리 그 늘품 돌봄센터에서 또 토론해 주신 내용과 또 그 마음밥상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서 실제로 돌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되게 풍부하고 그리고 그 풍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왠지 우리 이 그 통합 돌봄에 대한 자치구의 계획은 굉장히 홀쭉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광진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200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시범 사업이 그 모델을 가지고 있을 뿐 돌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 돌봄 사업을 광진구에서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드러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합 돌봄해야 됩니다. 이런 통합 돌봄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는 제안을 주시긴 했으나 네, 이번 시범 사업의 이 사업의 모형상의 어떤 모델을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되고 향후에는 그것을 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경험을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봄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 그리고 돌봄의 서비스를 정책을 만드는 자, 그리고 돌봄의 당사자, 이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생성되고 또 새로운 욕구들이 붙고 또 새로운 한계들이 발생되는 과정들이 생길 겁니다. 그 관계를 굉장히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말, 협력체계라는 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포럼은 너무 가치 있고 이런 포럼이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민간 따로, 공공 따로 공공의 시범사업을 민간의 사업을 그 안에서 경험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 공청회는 아니되 조례에 대해서 조금 뜨거운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의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신규 사업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중요한 발을 딛는 이 시점에 저는 오히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에서 행정 당국에서도 훨씬 더 안정되겠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자체 여기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이 좀 반영되어서 정신장애인이라던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데서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첫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인주 박사님은 안타깝지만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발제하신 내용과 세 분의 토론의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요. 청주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이 토론이 유튜브로다가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따로 저한테 전달되어지면 읽어서 담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들 있으실까요? 네. 예, 누구신지 부탁드립니다. 연구공방 사람의 강내영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성인주 박사님 가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선도 사업의 쟁점 중에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역할 분담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통합 판정 기능을 누가 할 거냐가 지금 통합돌봄법에서 되게 애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일본 연구자여가지고 일본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이거 지자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재원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제 이게 개호범에서 주재원을 갖고 오다 보니까 지역 통합 돌봄을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좀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 판정위원을 열고 여기에서 사실은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험공단이 아니라 어쨌든 한국도 지자체가 좀 중심이 돼서 이 기능,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지자체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게 조례안으로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근거를 좀 마련해 주는 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을 하면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이제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약간 이제 주로는 재원이나 이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애매하게 이 믹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케어 매니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을 이 케어 매니저가 판정하거나 전부 다 사실은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데, 한국은 그 케어 매니저 기능을 그냥 요양기관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떠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여전히 공백이에요. 한국 사회가 도입할 때도 이 부분에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도 똑같은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통합돌봄 관리사가 이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걸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 부분도 전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상현님이나 연주센터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어쨌든 당사자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를 보더라도 당사자 중심의 조례라고 보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조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스스로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이바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노인들의 살롱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돌봄을 하거나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제공해주거나 열어준다거나 그걸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례는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경 박사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좀 의견들을 주셨고요. 물론 내용 중에는 광진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이제 큰 담론적인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역할, 우리 지역에서의 상들을 그려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좀 이따 김상희 의원님이나 신 팀장이 하신 말씀 있으면 같이 듣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또는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밑에 빨간색 부저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셔도 됩니다.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혹시 의견이나 다른 발언 없으실까요? 혹시 유튜브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네네. 저기 전수 부장님 잠시만요. 마이크. 네. 어디 소속의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협동조합으로 장례를 치르는 한겨레들의 협동조합 전승욱 부장이고요. 그 조례를 봤는데요. 우리 법상에서는 그 가족 지원이라든가 19조에 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부분이 법상에서는 이제 이 업무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의료 부분이나 또 가족 지원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돼서 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 예고된 광진구 조례 내용에 지금 이제 현행 이제 곧 시행될 법은 5가지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5번째는 이제 가족에 대한 지원이고 첫 번째는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혹시 여거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시지만 지금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필체로 의견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네, 혹 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장명훈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빠져갔고요. 공급 주체 관련되어서도 좀 일본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민간이 대부분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의 질이나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본이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돌봄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 사회적 경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떻게 공급 주체로서 잘 양성하거나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는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아마 조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례할 내용의 법 자체가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정해놨지 공급 주체나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도 민간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도 먼저 고민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체 과정에서 공급 주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통합돌봄에서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말해 민간에 그냥 헌신과 자원으로만 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역시 신 팀장님께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있고 아니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발제를 마쳤던 송윤주 박사님은 좀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토론하신 세 분의 토론과 방청객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두 번째 지역에서 발제하신 박용수 대표님과 한정림 팀장님의
모두 전체를 모아서 의견적인 지금 발언을 한번 3분 정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신 분들 쪽에 오히려 이제 김상희 의원님하고 신태 의원님께는 질문 중에 몇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답변하시는 걸로다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 통합 돌봄 통합지원법인데요, 약칭. 이 법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시범사업, 단계별 시범사업 이런 표현을 쓰면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고 있는데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갖는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진구에서 통합 돌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과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진구 통합 돌봄은 철학과 가치의 중심으로 보면 지역 중심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봄을 소비할 주민 중심으로다가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시작은 아까 이제 청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오늘 같은 포럼의 자리들이 한 번, 두 번 더 쌓이기도 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또 민간의 의견들이 적극 개진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내년도에 본사업을 준비하면 매우 좋은 우리 구의 좋은 통합 돌봄이 시작되지 않을까, 완성이 아니라 그 시작을 잘 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제 말씀할 준비 다 되셨나요? 제가 시간 끌어드린 겁니다. 네, 그럼 먼저 광주주민연대의 박용수 대표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발전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민과 관이 오늘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내용들 그리고 안들이 조율되고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행정에서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민간의 안과 이것을 잘 정리해서 구의회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한정윤 팀장님 마지막 정리하시는 발언. 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너무 송구합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당사자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데 뭔가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정밥상 사업을 이제 1, 2차는 두고 있는데 이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되겠다.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 발전한 것 중에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이잖아요. 현장이니까 좀 더 그 당사자성에 중심을 두고 개인별 그 욕구 중심이나 이런 거를 다 좀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가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제하신 분도 처음 발적 역순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자 분들도 역순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픈돌봄센터의 이현주 센터장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마이크 드릴게요. 토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봄 현장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 어르신들의 욕구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지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의 고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분들이 진짜 건강해야 이 돌봄 현장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르신과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의 통합돌봄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고민하는 그런 광진구의 통합돌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종두 팀장님 말씀인데요. 팀장님 잠시만요. 그 과정 중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신종두 팀장님 관련된 질문이라 읽어드릴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례가 입법 예고되었다고 했는데요. 의견을 올리면 조례를 수정해서 상정하나요? 라고 조례 개정 과정을 매우 모르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서 내에서 그리고 저 윗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는 거기서 결정하지.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실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통합돌봄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단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선도사업하는 뭐 진천군이라든지 여러 지자체 선도사업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도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흩어져 있던 돌봄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붙여서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뭐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진천군 주무관님 실무주사님인데요. 그분 모시고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센터 교육까지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돌봄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지원한다는 게 통합 지원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법이 다 사업마다 법이 다 다르고 부서가 각 국가 부처가 다르고 그리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착오기 때문에 조례든 저희 실행 계획이든 부족하지만 일단 시발점이니까 거기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종희 팀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진구의회 김상희 의원님께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어떤 사업이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과 간이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사실은 이제 이것과는 약간 연관이 없지만 제가 광진구 의회에서 공무원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단체와 여러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때 나눴던 내용들을 조례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매우 소중했고 의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 돌봄 이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가 1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제 의견 자체로만 할 수 없고 모든 의원들의 그런 의견이 통일돼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참석하셨던 그런 분들께서 또 같이 요청하신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이 5시 27분입니다. 2시간 30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광진구 통합 돌봄 준비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광진 포럼을 진행해 왔는데요.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상의하지 않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고 2019년도에 단계별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노인형, 아동형, 장애인형 이런 3가지 형으로 진행을 했죠. 이것이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이미 지역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였고
민간의 많은 전달 체계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사회복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활동들을 해왔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복지부가 얘기한 것은 이에 부응해서 행정 전달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3단계 전달 과정에서 그 시범 사업에서 이루어진 것은 시군구 읍면동까지에 이르는 복지 전달 체계 인력이 충원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이제 준비할 단계가 된 거고, 서울은 2019년도에 궤를 다르게 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했지만 똑같은 이름으로다가 돌봄 SOS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처음이거나 새롭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잘 만들어가면 광진구 통합돌봄이 잘 실현되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